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가진 언론 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가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대회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미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하고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경우는 미국 내 가까운 가족과 사업적 연관성을 증명해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조건부 반이민 행정명령을 인정하면서 29일 행정명령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연방정부 공문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 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한 이 공문에 의하면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사위와 며느리, 형제, 자매 등입니다. 약혼자도 해당되지 않으며 조부모, 손자, 손녀, 숙모와 조카 등 사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상 미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또 미국 내 업체와 고용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업무라는 서류 기록이나 초청장이 있어야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사업체나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맺은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한편 추첨 영주권으로 뽑힌 경우도 자신이 미국과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영사업무국의 국토안보부 이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무부의 핵심 업무가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CNN은 최근 백악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국무부 소속 영사업무국과 인구 난민 이주국을 국토안보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지난 3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가 정부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영사업무국은 국무부 내에서 가장 업무 범위가 넓은 분야 중 하나로 여권 발급에서부터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비상사태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업무도 이곳에서 담당합니다. 영사 업무의 국토안보부 이전 방안은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인구 난민 이주국 국장을 지낸 앤 리처드는 영사 업무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하는 것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기구로 테러로 인한 공격,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미 국토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9.11 테러 후 설치돼 현재 2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반대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헤쳐가고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고 추방 불체자는 미국 땅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9일 하원에서는 불체자 보호도시 연방지원금 중단 법안과 케이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지방자치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추방된 불체자가 또다시 미입국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케이트란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 재입국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 후안 로페즈 산체스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케이트 스타인이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중범죄 1건 이상 또는 경범죄 3건 이상의 전과자가 추방된 뒤 또다시 미입국할 경우 적발시 최대 10년 징역, 3회 이상 추방 후 재입국을 반복한 경우 7에서 10년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법안 찬성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모든 불체자는 본질적으로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에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미국인을 살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베이사이드에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의 수리비를 조성하기 위한 뮤지컬 공연이 열립니다. 김정길 단장이 이끄는 나눔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준비하는데요. 지역 한인들이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KCS가 베이사이드에 새롭게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 5만 스퀘어핏이 넘는 큰 건물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 중 뉴욕시가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커뮤니티가 매칭 펀드로 $1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KCS는 그동안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해 현재 약 $110만 달러를 마련했고 남은 $40만 달러 모금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8일 저녁 7시 커뮤니티 회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은 김정길 단장이 이끄는 나눔 오케스트라와 극단 MAT가 함께 마련합니다. 이렇게 좋은 단체가 생겨서 우리 2세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정신적인 이런 지주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한인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행사에는 미동부 한식세계화 재단도 함께합니다. 재단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공연 시작 전에는 간단한 다과를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이 회관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 아버지의 초상 티켓 구입은 KCS에서 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뉴욕 시장에게 일임하는 교육 자치권이 난항 끝에 통과됐습니다. 뉴욕 시장은 앞으로 2년 더 교육 통제를 통해 더 나은 뉴욕시의 교육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뉴욕시장의 교육자치권이 진통 끝에 29일 극적으로 2년 연장됐습니다. 당초 교육자치권 기한 종료일은 30일까지여서 종료를 하루 남기고 통과된 것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2년부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시장이 교육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뉴욕주 의회에서 자치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원과 상원이 난항을 계속하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의회에 특별회의를 요구하며 시장의 교육 자치권 연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원은 2년 연장을 주장했으나 공화당이 강세인 상원은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를 연장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결국 특별회의 12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29일 오전 1시 하원에서 찬성 115표, 반대 15표로 2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어진 상원에서도 찬성 48표, 반대 2표로 연장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장이 교육행정을 통제한 지난 15년간 고교생 졸업률은 크게 상승했으며 학력도 눈에 띄게 높아졌고 교내 범죄도 크게 줄었다며 자치권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의회와 주지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주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휴가 시즌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8시까지 통과되지 못한 2017에서 18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가 30일 자정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면 당장 7월 1일부터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과 해변 등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고돼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29일 주 하원은 34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를 시도했지만 찬성 24표, 반대 21표, 기권 35표로 통과 찬성 정족수인 41표를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기권표가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약물 중독 재활치료비 예산 3억 달러를 건강보험회사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도록 주의회가 통과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주의회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셧다운은 2006년 존 커자인 전 주지사 재임 당시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다면 로터리 복권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주 차량국과 법원 등 주정부 소속의 일부 관공서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29일부터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밴드웨건과 옐로캡도 합승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차량 공유 서비스가 29일부터 롱아일랜드 전역과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얼바니 등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7월 9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독립기념일 휴일이 시작되기 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로 2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앞당겨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밴드웨건은 맨해튼 그랜센트럴역과 펜스테이션 역사의 통공객들을 위한 합승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옐로캡도 지난 6일부터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바이어가 택시 호출 및 요금 결제 서비스 업체인 커브와 공동으로 옐로캡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승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8배 성장해 택시업보다 5배가량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버 측에 따르면 서비스 확대로 우버에서만 1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교통 티켓 미납자들을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등 단순 교통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주 법에 따르면 교통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벌금을 내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들은 벌금 체납으로 면허가 정지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허정지 처분이 사라질 경우 교통티켓 미납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류 판매 시간 연장 법안이 주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주류 판매 시간을 기존의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384에 대해 주류업계 종사자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 안전 지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경우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져 지역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일부 시민들이 LA 시청 앞에 모여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류 판매 시간 연장 법안을 추진한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다른 주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류 판매 시간 연장과 음주 관련 사고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9일 헨리킴 수석 전무가 태평양은행 제3대 행장으로 최종 선임됐습니다. 김 신임 행장은 UC 산타바바라와 퍼시픽 코스트 뱅킹 스쿨을 졸업했으며 태평양은행 창립 멤버입니다. 김 신임 행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시장에 대한 경험,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광진 이사장은 태평양은행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견인해낼 적임자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플라이 제도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으로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욕설과 폭언 등 지속적인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이 대상입니다. 29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펜타닐 남용으로 4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에게 사용되지만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펜타닐 남용은 제약회사들의 지나친 마케팅과 일부 의사들이 쉽게 처방전을 써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9일 오후 3시 40분쯤 아시아나항공이 이용하고 있는 JFK 국제공항의 4번 터미널에 중국 요리 패스트푸드 체인점 판다 익스프레스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분 만에 진압됐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터미널을 가득 채우면서 대기 중이었던 승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한때 폭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무덥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